사람들은 상승한다. 하지만 신화에는 이 상승의 정점에서 갑자기 오만해지는 사람들도 등장한다. 깃털 날개를 달았다고 하늘로 오르려다 떨어져 죽은 이카로스의 오만이 바로 이 오만이다. 날개 달린 말, 페가소스를 탔다고 올림포스에 오르려고 했던 벨레로폰의 오만이 바로 이 오만이었다. 오만은 신화시대 영웅들이 잘 걸리는 난치병이었다. 이 난치병 환자들은 신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정점으로 날아오르게 한 바로 그 날개 때문에 추락한다. 네, 매주 월요일에 문을 여는 영준 책방. 오늘은 이윤기 작가의 그리스 로마 신화 일부분을 시작을 해봤는데요. 이 구절을 제가 읽다 보니까 좀 귀에 쏙 들어오고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는데 오늘 왜 이 글귀로 시작했을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2분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교수님께서 또 1:1 맞춤 책 처방을 청취자분들 문자에 해드릴 텐데요. 먼저 맞춤 책 처방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도대체 나한테는 이런 사연에는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실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내실 때요. 말머리에 책 처방이라는 그 세 글자 달아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입니다. 또 예습 채팅창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채팅창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좀 사연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교수님? 네. 그래야지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사연을 책 처방하면 더 재밌을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또 고민하시다가 하나를 못 고르셔서 두 분께. 네, 2개 골랐습니다. 네.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 먼저 첫 번째 사연은 4094 청취자님 사연이거든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직장생활 10년차 40대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장기 근속 휴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2주 뒤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가는데요. 비행시간만 10시간 가까이 되더라고요. 일단 여행책은 챙기긴 했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호텔에서 짬짬이 읽을 만한 책 처방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일단 장기 근속 휴가라뇨. 너무 부럽고 멋진 사연이네요. 그렇죠? 너무 멋집니다. 네. 진짜 어느 직장에 다니시는지 몰라도 아주 좋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것도 계절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가을에 보내주시는 포상 여행이니까 정말 남의 일인데도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좋은 여행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책을 말씀드려야 해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책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4094님이 호텔에서 짬짬이 읽으신다 하길래 한번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뭐 영화도 보고 그다음에 잠도 자고 그러는데 그 사이사이에도 짬짬이 읽어서 아주 좋을 만한 책을 한번 골라본 겁니다. 네. 짬짬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면 왠지 한 번에 한 권을 다 읽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혹시 뭐 여행 관련된 에세이 이런 걸까요? 물론 에세이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교양서적을 한번 추천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4094님이 지금 최초로 유럽 여행 가신다고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네. 그러니 이제 유럽의 문화나 문명을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이번 유럽 여행이 굉장히 풍요로운 여행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번 주 영준 책방은 이윤기님의 그리스 로마 신화를 추천합니다. 맞아요. 이게 알고 가면 또 보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근데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책이 한 권이 아니잖아요.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5권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각 권은 이제 일반 소설처럼 스토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르게 되어 있어서 다른 주제 되어 있어서 어떤 것부터 먼저 읽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이윤기 작가의 그리스 로마 신화는 5권 전권은 다 읽지 못하셨더라도 네. 이제 뭐 1권, 2권 정도는 읽으신 분들도 꽤 많으실 거예요. 그 당시 2000년 초반이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붐이 이 책을 통해서 좀 일었다. 뭐 이렇게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 책을 특별히 처방하신 이유 뭘까요? 일단 이 책은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도 내용이지만 거기에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관련된 유물이나 그림들도 같이 칼라로 제공하고 있어서 네. 4094님이 이제 유럽 여행 가시면 이제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한두 번은 들려보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박물관이나 미술관 갔을 때 거기에 있는 작품들이 가진 의미를 알고 보는 것과 사전 지식 없이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뭐 설령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걸 못 보시더라도 아 이런 작품들이 다들 사연이 있구나 의미가 있구나를 알고 설명서를 다시 보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유럽 여행이 되리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 책을 추천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책이 5권이나 되니까 사실 여행 가방에 책 5권은 좀 무겁죠. 무겁잖아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전자책 얘기하기도 했는데 전자책 1억이 있으시면 여기에 담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책 5권 모두 그 전자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올드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행에는 역시 그냥 종이책으로 갖고 가는 것이 좀 멋있어 보여요, 저는요. 아, 그렇죠. 네, 뭔가 네. 사진의 소품으로 좀 사용할 네, 수도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그 4094님이 만약 책 무게 때문이라면 저는 이제 세 번째 책 부제가 네. 신들의 마음을 여는 12가지 열쇠라는 책인데 네. 이 책만이라도 하나 갖고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아, 이 책에 특별히 3권을 추천해 주신 이유가 유적지나 유물에 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서 그런 건가요? 네, 상대적으로 많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그 3권의 주제 자체가 네. 이 그 유럽의 미술관 박물관에 있는 그 작품들하고 굉장히 스토리가 연관된 게 많아서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다른 권에도 이제 많이 나타나지만 특히 3권에는 그 요소에 우리들 사람들 마음에 울림이 있는 네. 그런 내용 글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중 하나가 시작할 때 조현지 아나운서가 읽어준 구절입니다. 아,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여기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구절도 있고 한데 네. 잠시 후 얘기 나눠볼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오만이라는 게 신화시대 영웅들이 잘 걸리는 난치병이었다. 이게 영웅이다 보니까 내가 최고야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서인 거겠죠. 이 구절을 뽑아주신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네, 그 일단 오만이라는 거는 제가 보면 여러 번의 성공 뒤에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해서 주는 달콤함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나락에 이제 추락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인생을 살 때 성공도 마주치게 되고 실패도 마주치게 되는데 성공이라는 걸 마주쳤을 때 더욱 조심하라는 어떤 경구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윤기님한테 그 책 중에서 자주 나타나요. 근데 네. 그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구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요 구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든가 신들의 징벌, 사랑이라는 뻔한 소설적 요소도 함께 있지만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을 4094님의 알찬 여행을 기원하면서 자신 있게 추천한 겁니다. 네. 왠지 생애 첫 유럽 여행이 좀 더 풍부해지고 네.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윤기 작가의 그리스 로마 신화 처방책으로 또 전해드렸습니다. 만약에 혹시 한 권만 고른다면 그중에 3권. 네.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청취자분의 사연도 소개해 볼게요. 오늘 이제 두 분 거를 저희가 처방해야 되니까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00 청취자님 사연이에요. 저는 가족들과 친한 사람들 앞에서는 편하게 잘 말할 수 있는데요. 회사 동료들 앞에서는 제대로 말하지 못해서 횡설수설할 때가 많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독서를 많이 한 분들은 말도 조리 있게 잘하는 것 같던데 저는 어떤 책을 읽으면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이 질문 최근에도 후배라고 해야 할까요? 어린 친구한테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글을 잘 쓰고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중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은데 반대로 말은 잘하는데 그 내용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일단 그냥 사연 보내주신 거랑 보면 네. 5900번님은 약간의 이제 대화와 우정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실수할까 봐 많이 말씀하시길 주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독서를 해서 말에 대한 어떤 스킬이랄까요? 좋은 문장을 좀 많이 받아서 말할 때 좀 도움을 받고자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떤 책을 처방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서민 교수님의 서민적 글쓰기입니다. 네. 난데없이 이제 말하기가 어렵다는데 왜 글쓰기 책을 추천하냐고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글 쓰는 거하고 말하는 게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보면 이제 발표 잘하는 웅변책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런 책보다 이 책을 이제 5,900번님에게 추천한 이유는 이 신청하신 분 자체가 가족분들하고 대화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자신감만 갖게 되면 전혀 대화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처방하였습니다. 근데 서민 교수님은 제가 아는 그 서민 교수님은 기생충학 박사로 유명하신 네. 분 맞죠? 맞습니다. 아니 근데 서민적 글쓰기라는 책을 저는 사실 쓰신지 몰랐는데 네. 이 책의 어떤 면이 5900 청취자님께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열등감에서 자신감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민 교수님이 이제 이 책 내용을 읽다 보면 본인은 글쓰기에 굉장히 둔재다, 재주가 없다.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을 잃었다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도 글 잘 쓰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랑 비교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표현도 좋았는데 도저히 이제 서민 교수님은 그럴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네. 그래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5,900번님하고 굉장히 유사한 것 같고요.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혹시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제가 미리 글귀를 좀 받았는데요.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당연히 나보다 글을 잘 썼다. 글 한 편 한 편이 무슨 문학 작품을 읽는 기분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난 어려운 글을 쓰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글은 아예 쓰지 않아 그렇게 된 것인데 심형래식으로 표현하자면 못 쓰니까 안 쓰는 거지 안 써서 못 쓰는 게 아니라는 거다. 책벌레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분들의 글은 논리정연하고 날카롭긴 해도 부족하다. 반면 글에 유머를 넣은 훈련을 줄기차게 해온 나는 어느 정도 유머러스한 글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게 됐다. 그렇습니다. 네. 못 쓰니까 안 쓰는 거지 안 써서 못 쓰는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아나운서님이 여쭤보신 것처럼 네. 아는 것과 글 쓰는 것, 글 쓰는 거 아는 것이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게 유머러스한 말하기, 쉽게 말하기가 정말 어려운 어렵죠.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요. 요걸 이제 활용해서 5900 청취자님이 어떻게 좀 말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이제 5900님께서는 이제 논리 정연하게 말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강박관념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네. 편한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잘하다가도 네. 회사에서는 말을 또 못하게 되시는 네. 거겠죠? 잘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제 독서를 많이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혹은 설득하기가 많이 유리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권의 책을 읽어가지고 내가 막 달변가가 되겠다. 이거는 조금 사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5900님은 이미 가족분들하고 대화를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이 갖고 계신 말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지적인 수준 갖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책에서 서민 교수님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말투를 그냥 유지하고 남한테 잘 보이려고 하냐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것을 했다는 게 이렇게 쭉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것도 네. 아주 굉장히 유쾌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이제 500님께서 제 가슴 속에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유머에 대한 어떻게 섞을 건가에 대한 거는 조금은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500님께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마 외부에서의 모임에서 본인이
리드하면서 주도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유머가 사실 저도 청취자분들께 막 아재 개그도 내고 말장난도 네. 치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요. 좀 뻔뻔함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습니다. 좀 안 웃고 뭐야 막 이렇게 해도 그냥 혼자 그냥 웃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뭘 해야겠다라는 이제 강박관념보다는 지금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다 보면 그게 이제 빵빵 터지기도 하고 네. 내 상대방 이해하기도 쉽고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100번에서 한 번 정도 사람들이 빵 터진다면 성공한 성공인 거죠. 거죠. 네. 개그맨들도 매일 웃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5900 청취자님께 서민 교수님의 서민적 글쓰기 책 처방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앞서서 그리스 로마 신화 또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 5051 청취자님도 저 그 책 너무 좋아했었어요. 나르시즘에 빠진 나르키소스 이야기 특히나요. 네. 저는 글이 되지 말아야지 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잘생기셨나 본데요. 네. 그래서 아마 오늘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들으면서 어디 옛날 추억이 또 생각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두 권의 교양서적을 처방해 주셨는데요. 교수님 근데 이 전문서적과 교양서적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일단 내용을 가지고 해도 되지만 일반인들은 우리나라 책 뒷면에 보면 바코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국제 표준 도서 번호란 ISBN 번호고요. 네. 뒤에가 이제 그에 따른 부가기호인데 그 부가기호 첫 번째 그 숫자 자리수가 독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첫 숫자가 0이 쓰여져 있으면 이거는 일반 독자층을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아. 지금 이 오늘 제가 소개드린 책들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구로 시작되는 것들은 네. 전문 서적입니다. 그래서 제 뭐 간단하게 그 도서관이나 혹은 서점에 가서 야 이게 전문 서적인가 아니면 일반 서적인가 이렇게 궁금하시면 그냥 책 뒷면에 봐서 두 번째 부가 첫 자릿수 보셔서 0이면 일반 서적, 교양 서적이고요. 9면 전문 서적입니다. 그렇게 구별하시면 책을 좀 고르실 때 좀 편하게 고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좋은 팁이네요. 네. 두 번째 바코드의 첫 숫자가 네. 0이냐 9냐. 네, 네. 요거 조금 유식한 척 하는 좋죠. 척 할 수 있는 그런 것 중 하나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김원구님, 오또우레님, 잘 먹는 곰님 또 교수님께 인사 건네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에 함께하는 영준책방 오늘도 중앙대학교 남영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양희은의 가을 편지 띄워드립니다.